네, 작년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단지 8곳이 선정이 됐고요. 뭐 추가적으로 3년 내에 뭐 3월 달까지도 뭐 추가적으로도 신규나 아니면 해제 지역을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된 재개발 사업이죠.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들, 거의 20년 이상 그냥 방치된 지역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진행을 못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들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 같고요.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 5월에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이때 이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2022년도까지는 총 4만 가구 정도를 서울 지역에 총 4만 가구 정도를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약 한 4천 가구,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11,000가구 정도 되고요. 2022년도 내년에는 24,000가구 정도 돼서 3년 평균 총 13,000가구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현재 2020년도까지 한 2만 가구,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소규모 정비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역세권 민간개발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게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 지역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또 주택 신축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들 빨리 만들겠다,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공 임대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도시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빨리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겠죠. 현행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이 15% 정도가 되고요. 분양이 한 35% 정도 된다 보시면, 이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을 25%로 좀 줄이고요. 거기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적 임대주택을 25%, 이게 10%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혜택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소유권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또 자기 부담금을 또 줄이는 만큼, 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을 빨리 촉구하는 현재 그 소유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에 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담감을 줘가면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또 꺼려할 사람도 있겠죠.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의 동의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거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재개발,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단지 거주하는 연령층대가 거의 60대에서 80대까지 고령층의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고령층의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며, 그 과정에서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또 개입을 하면서 자녀분들의 자기에 대한 또 어떤 이득을 또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을 발표를 했으니 공공재개발 이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들, 뉴타운 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내만 176개 소가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겠다. 노원, 도봉, 강북, 강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재개발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LH와 SH가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또 실제 종상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연 발표된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언제 실현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첫 후보지를 8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부, 서울시와 정체된 정비구 8곳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약 한 4만 7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해제라든가 신규 구역도 올해 또 3월 말까지 또 이제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뚱맞게 없었던 지역에 지구 지정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진행됐던 토지들이나 그 주변 주택단지들을 이제 현재 어느 정도는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중에 주민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동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LH, SH공사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된다 해서 흑석동과 양평동, 용두동, 봉천, 신설, 또 현재 신문로, 강북까지 8군데를 지정했고요. 그 주변에 흑석동부터 해서 이 재개발 지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후보지로 선정하고 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 또 고밀도 개발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각 후보지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라든가 용적률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로라든가 양평동 실제적으로 전철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양평역. 근데 실제적으로 현재 신설동 같은 경우 신설역과 용두동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북 이런 지역도 대부분 다 전철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역세권 지역에 아무래도 개발을 하게 되면 청년 임대라든가 신혼희망타운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해질 테고요. 또 직장인들 끌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프라 구축에도 그만큼 훌륭하게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적 지원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 지원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당근을 제시를 해줘야 실제로 주민들이 동의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부 체납 비율을 50% 정도 되는 부분을 20에서 50% 정도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50%까지는 이제 적용이 되되 거의 20%부터 이제 시작하나 기부 체납 비율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합원들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겠죠. 또 사업성 보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을 하고요. 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미분양 비주거 시설 매입을 지원을 한다. 미분양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분양이 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LH나 SH공사에서 다시 재매입을 한 후에 또 임대를 놓겠죠. 그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주비 보증금의 70%, 사업비 총액의 50% 정도는 실제적으로 기금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이주비, 보증금의 70% 정도는 이주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반시설이나 SOC 조성비용, 기반시설과 SOC 조성비용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국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겠다. 그 내용이고요. 또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현재 수권 소위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업계획 별도 통합, 심의를 거쳐서 빨리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을 빨리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또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라든가 임대 관리까지 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 시설이 열악해서 정말로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들처럼 새 아파트가 아니라 새 주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싶고요. 또 기대 효과를 보기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규제 완화나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조합원의 사업 부담을 현재 사업 부담을 좀 줄여줘서 사업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상가라든가 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상가나 준주거 시설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주거 시설을 매입해서 도심 정비에 활성화한다. 이 내용이 실제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가 시설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나 준주거 시설을 개조를 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현재 LH나 SH공사에서 재임대를 놓겠다는 내용이겠죠. 거기에 또 임대료가 발생을 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공실이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고 공공의 사업 관리를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 대책을 강화하고 실제로 이주 단계에서 주민 갈등을 완화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주겠다. 원주민들이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민 이주 대책도 좀 강화가 돼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비용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주를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혜택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준주거는 상업지로 또 실제 용적률의 이제 용적률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고 거기에 또 용적을 상향을 해주고 기부 체납을 완화해주고 또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킨다. 관리 처분할 때 분담금을 확정을 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SH공사나 LH공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출 수 있는 조건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융자라든가 이주비 융자,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 나머지 50% 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에 또 실제 120% 건축 허용도 120%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증가한 용적률의 20에서 50%는 주택으로 기부 체납한다.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용적을 높여준 만큼 용적을 높여준 비율에서 몇 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부 체납 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주겠다. 이 내용이겠죠. 거기에 분양을 또 조합원 분양을 제외 나머지 50% 임대 공급을 하고 전체 20%는 공공임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 분양 25%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급이 진행될지는 현재 향후의 일정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방향성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과연 부합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축 사업이라든가 새롭게 만드는 택지 사업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 어느 정도 그 개발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그 개발 속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정말로 발표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권을 교체하면서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에만 보실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